안녕하십니까. 4.10 총선 격전지를 중심으로 선거 전황을 살펴보는 4.10 총격전 선거 D-26일 3월 1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안산 갑에 출마하는 장성민 후보가 MBN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이 150 내지 160석 정도를 얻을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전체 300석 중에서 가반을 넘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1시간 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입단속을 한 거죠. 당직자 그리고 각 후보들에게 전부 문자를 보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근거가 없는 전망은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강조를 했습니다. 유권자가 보기에 건방져 보인다.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입단속을 하고 경고를 했는데 민주당이 오늘 공개적이고 그리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총선 전망을 했습니다. 이 170석까지도 예상을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체가 300석이니까 170석, 가반을 훨씬 넘어서 4년 전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죠. 어게인 2020 이 구상을 이런 전망을 밝힌 셈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뭐 이재명의 지시가 있으니까 이런 당직자가 전망을 했겠죠. 지금 총선 26일 앞두고 이 지역구에서만 130 내지 140석, 전체 지역구가 244개죠. 그중에서 130 내지 140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야권 성향 조국혁신당, 이제 조국도 자기들 나중에 합당할 걸로 보는 겁니다. 거기서 얻을 비례대표까지 하면은 과반을 훌쩍 넘어서 170석 안팎까지도 이른다. 이런 판단을 지금 밝힌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밝힌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우선 뭐라고 했냐면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가 있죠. 여기서 이제 총선 전략을 짜는 데인데 그 위원장이 한병도입니다. 한병도 위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까지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역별로 판세를 종합해 보면 지역구에서 한 130 내지 140억을 얻을 것 같아. 그동안 3주가량 민주당의 지지세가 공천 과정에서 완만한 하향세를 그리다가 지금 상당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기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같은 것을 기초로. 그래서 지역구 130 내지 140,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46석의 비례의석 중에서 13석 플러스 알파는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지율만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153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153. 민주당만 가지고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을 합하면은 153석 알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153석 알파 그러면 가반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조국 혁신당의 의석까지 더하면은 4년 전 민주당 계열 정당 의석수에 가까운 압승도 가능하다. 180석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조국당이 지금 지지율대로라면은 10석 플러스 알파를 받으면 170을 넘어설 수 있다. 자, 이 구상을 이런 그 자체 판단을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4년 전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 했으니까 그것보다는 한 20석 적어도 그 위성정당에서 그때 17석을 했죠. 그래서 180석이 됐는데 163, 17 해서 180이 됐는데 여기에 이 지역구에서는 그때보다 20석 정도가 적어도 이것을 비례대표에서 조국 신당이 좀 만회를 해줄 거다. 이런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갑자기 민주당이 목표 의석, 상당히 사실상 목표 의석이죠. 이것을 했을까?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흩어지고 있죠. 공천 과정에서 실망을 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거기다가 이낙연 쪽에 탈당을 하고 조홍천, 이원욱 탈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국 당에 또 비례는 조국당 뭐 이렇게 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다. 170석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용입니다.
지지층 결집을 시켜서 이 공천 파장, 특히 이 공천 파장이 일어났죠. 비명 행사, 이제 공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었으니까 이 공천 파장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이 본선에 들어간다. 자, 지금부터 선거를 시작한다 해서 시선을 본선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공천 파장 쪽에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제부터 뭐 윤석열 정권 심판론 뭐 이렇게 몰아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밝힌 데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을 만든 조국은 나중에 어차피 합당할 거다. 자기들과 합당할 거다. 그래서 이 계산에서도 조국 당까지 다 포함시켜서 170석 안팎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차피 합당할 거니까 지금 뭐 조국이 이야기하는 거 비례대표는 조국당, 지역구는 민주당, 비조 지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했듯이 몰빵하자, 몰빵해달라. 어차피 합당할 거다, 조국하고는. 근데 괜히 조국한테 뭐 펴주지 말고 우리 원래 정당의 노력이 다오. 그래서 몰빵론, 지역구도 민주당, 이 비례대표도 민주당, 위성정당 이렇게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왜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150석 정도를 가지고도 발끈해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 화를 내고 근거 없는 전망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을까요? 자, 이유가 있죠. 이 선거를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밴드 웨건 효과, 또 하나는 언더독 효과인데 밴드 웨건 효과는 이 풍악대가 그러니까 이 뭐 풍악을 치면서 지나가는 웨건 차가 쫙 가면은 막 풍악을 울리면서 가면은 뒤에 사람들이 막 따라가죠. 자, 그래서 이게 밴드 웨건 효과입니다. 그쪽으로 막 사람이 쏠리는 시끄럽게 막 해서 앞으로 쫙쫙 나갈 때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그래서 이거 밴드 웨건 효과.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으니 대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밴드 웨건 효과죠. 하나는 언더독 효과, 언더독. 이 개싸움을 하는데 투견을 할 때 밑에 깔린 개, 언더독. 이 깔려서 지고 있는 개에게 응원을 보내는, 힘내라고 응원을 보내는. 그러니, 우리 지금 선거에서 어려워. 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지지층에 몰려서 응원을 보내는. 지지층 외에 또, 중도층도 와서 응원을 보내는. 그것을 노리는 것이 언더독 효과. 그리고 우리가 대세다 하는 것이 밴드 웨건 효과인데, 대체로 보면은 이 밴드 웨건 효과를 노리는 쪽에서는 선거에서 좀 불리한 쪽이 일종의 헛세 비슷하죠. 헛세 비슷하게.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지금 우리 조금만 더 하면은 우리가 완성이야. 이렇게 할 때 밴드 웨건 효과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기고 있는 쪽에서는 너무,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이 낮은 자세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금방져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이기는 쪽에서는 언더독 효과를 노리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이기고 있다. 지금은 우세하다고 판단해서 언더독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고 이재명은 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밴드 웨건 효과를 지금 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 이제부터 시작이죠. 최근에 실제로 이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3주가량 민주당 지지세가 공천 과정에서 완만한 하향세를 걸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당히 빠르지는 않지만은 일단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또 어떤 조정기에 들어가는 민주당 지지율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부는 지금부터다. 그런데 이 밴드 웨건 효과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4.10 총격전이었습니다.